네, 이렇게 첫 시간에는 어프로치 샷 레슨을 배워봤는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퍼팅에 관한 레슨을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퍼팅 노하우를 이제 들고 왔는데요. 퍼터는 사실 많은 프로들이 얘기하죠. 정답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또한 퍼터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퍼터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하고, 감을 요구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본인의 감을 찾으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은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능력들은 필요한데요. 거리를 잘 맞추는 능력, 또 라이를 잘 보는 능력, 마지막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잘 이뤄지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보내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거리감과 라이를 보는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또 연습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네.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라는 거는 첫 번째 좋은 어드레스, 그리고 두 번째 시선, 공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세 번째 에이밍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인 좋은 어드레스라는 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어드레스라는 거는 보통 프로들의 어드레스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의 어드레스를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의 어드레스를 보면은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고 뭔가 잘할 것 같은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그거를 자칫 잘못해서 판단해서 따라하시게 되면 어드레스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프로들의 경우에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의도하지 않아도 힘이 빠져 있어야 할 곳에 힘이 잘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힘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드레스 하실 때 나의 상체가 이렇게 들려 있는 게 아니고 힘이 빠져서 팔이 쭉 늘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지 이 어깨 회전을 잘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어깨 회전을 많이 해라, 어깨로 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준비 자세로 어깨를 이렇게 힘을 준 상태가 아니고 힘이 자꾸 빠져 있어야지 팔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팔에 힘은 빠지고 정말 필요한 이 그립에 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어드레스라는 거는 어드레스를 하시고 팔의 힘이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정말 그립의 힘이 제 손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립이 뭔가 힘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 세게 잡습니다. 그래서 네. 어드레스를 좋은 상태로 치시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퍼터를 하시게 되는데요. 와, 들어갔어요. 네, 좋은 어드레스를 갖기 위해서 두 번째인 시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좋은 어드레스를 하고 난 이후에는 시선이 공을 이렇게 어깨 상체가 힘이 들어가 있고 팔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공을 바라볼 때 내 눈과 눈이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공을 바라봤을 때 어깨 힘이 들어가면 얘 공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깨 힘이 빠지면 고개도 약간 숙여지고 공을 수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바라보게 되면 홀컵을 봤을 때 내 이 눈 라인이 이렇게 홀컵을 봤을 때 틀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상체에 힘이 들어가서 좋은 어드레스가 아닌 상태에서 공을 보게 되면 홀컵을 봤을 때 이 시야가 눈의 라인이 이렇게 하고 뒤틀리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체 힘이 빠져서 눈이 공을 직접적으로 수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퍼터를 잘 보낼 수 있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 퍼터를 잘한다고 하는 송가은 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정말 직접적으로 공을 수직으로 내려보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말 잘 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송가은 선수의 어드레스는 좀 더 공을 수직으로 보고 있고 내가 홀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뒤틀림이 없이 내가 진짜 홀컵으로 어딜 보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이렇게 퍼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가은 선수의 이미지를 조금 떠올리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좋은 어드레스 그리고 좋은 시선 이런 부분들이 다 지켜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에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조민준 프로님이 얼마 전에 그 에이밍에 관해서 되게 저를 예를 들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제가 그때 저의 좀 부끄러운 과거도 조금 생각났었고 되게 재밌었는데요. 에이밍을 할 때 프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사격을 할 때 조준을 정말 잘해서 거기에 방아쇠를 당겨서 내가 보내는 것과 이렇게 삐뚤어 두고 얘를 방아쇠를 당겼을 때 이렇게 맞춰서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정말 완전히 잘못된 에이밍은 그렇죠. 정말 좋은 네.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다시 1년을 쉬고 연습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어드레스 들어갔을 때 딱 처음에 클럽을 잡았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에이밍이 이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치면 흔들렸다가 뭔가 이게 틀어졌다가 다시 공을 이렇게 탁 치게 되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선수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뤄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 필드에 나가셔서 에이밍을 하실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점을 찍고 거기에 헤드를 맞추게 되는데 사실 여기 헤드를 맞추고 나면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의 설정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어가서 스탠스를 잡고 다시 뭔가 이렇게 흔들고 다시 맞추고 하게 되면 이게 틀어지게 되거든요. 퍼터는 1, 2mm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출발할 때 1mm가 틀어지고 2mm가 틀어지면 저 홀컵 앞에서는 굉장히 많은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앞에서 1mm, 2mm 최대한 정밀하게 맞춰줘야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실 때 헤드를 정말 노력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맞췄으면 그 다음에는 스탠스를 조심스럽게 서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스탠스 쓰면서 얘가 이렇게 몸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딱 어드레스를 하시면 헤드를 놓고 스탠스를 취할 때 정말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놨으면 이걸 조심스럽게 어드레스를 잡고 그립을 잡는 순간까지도 이거를 조심스럽게 잡은 다음에 공을 이렇게 치게 되면 네. 홀컵 근처에서 계속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오차 범위를 내가 조금 덜 봤구나 더 봤구나라는 그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수 있고 이게 경험이 쌓여서 점점 퍼터의 실력이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퍼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준비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 과정을 잘 하셨다면 퍼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저의 퍼터를 이렇게 보시면 이 퍼터를 한 10년 정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써서 빛이 바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퍼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거를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사실 72타 중에 36타는 퍼터잖아요. 네, 그렇죠. 샷의 50%는 퍼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연습을 조금 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항상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터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남들 샷할 때 퍼터 저는 한 2시간, 3시간 너무 재밌어서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은 정말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터를 잘 하시려면 근데 퍼터를 잘 하시려면은 좋은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드레스 이렇게
팔에 힘이 빠져 있고 정말 힘이 들어가야 될 때에 들어가고 그립의 힘을 단단하게 잡고 또 시선이 내가 너무 이렇게 공을 대각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어드레스 했을 때 상체 힘이 들어가서 공을 대각선으로 봐서 홀컵을 봤을 때 이게 시선이 틀어지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린에 가셔서는 그 헤드를 놓고 치실 때 내가 스탠스를 취했을 때 헤드가 흔들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연습 방법이 됨으로써 좋은 퍼팅 실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승현 프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피드백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 연습 과정, 연습을 해야지 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미스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성공을 하면은 사실 얻는 거는 그냥 들어간 거에 대한 결과뿐이지 뭔가 크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오른쪽을 좀 미스했고 왼쪽을 미스했고 그랬을 때 어떤 느낌 맞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은 그게 똑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은 퍼팅 실력이 훨씬 좋아질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승현 프로에게 퍼팅과 관련해서 노하우를 배워봤는데 그럼 오늘 배운 포인트들을 직접 녹여서 지금 퍼팅을 몇 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와, 치면 치는 대로 들어가네요. 제가 이 상체의 힘을 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는 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등이 이렇게 쫙 펴져서 뭔가 단단한 어드레스보다는 정말 퍼터를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자세가 돼야지 좋은 퍼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체 힘을 빼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빼야지만 그립에 힘이 잘 들어가고 팔이 고정이 오히려 더 잘 되거든요. 네. 와. 뭐 치는 대로 다 들어가네요. 네, 지금 세 번을 했는데 세 번이 다 들어갔습니다. 와, 괜히 퍼트해신 네. 하는 게 아닌데 이 레슨 내용을 보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승현 프로가 하는 지금 동작을 보면 굉장히 이제 힘도 잘 빠지고 모양도 잘 유지가 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 눈에는 그 리듬 템포가 정말 한결같아요. 지금 치면서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백스윙 크기도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네.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템포로 치고 있는데 정말 이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연습량은 아까 이승현 프로가 실제로 보여줬던 퍼터의 그 헤드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 이승현 프로는 평소에 퍼팅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퍼터 그립을 저는 좀 이렇게 열어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조민준 프로님한테 배운 거예요. 좀 이렇게 둔하게 이렇게 멍청하게 잡아라. 네, 이렇게 잡아야지만 이게 손을 그립을 예쁘게 잡으면은 손목이 이렇게 쓰이거든요. 쓸 수밖에 없는 그립이 되는데 얘를 조금 열어 잡고 좀 둔하게 잡으려고 하면은 지금 정말 정확합니다. 네.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또 팁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승현 프로가 지금 뒤에 그 연습 그린에서 실제로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라인을 보고 또 퍼팅을 하는 모습까지 연결을 해서 네, 이제 퍼팅을 제가 실제로 하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항상 어디를 볼지를 앞에 점을 찍고 들어가거든요. 네. 점을 찍고 들어가면 이 헤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지 않게끔 조심해서 스탠스를 잡고 와, 들어갔어요. 네. 네. 확실히 이승현 프로는 시선이 정말 공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게 네. 제대로 보이네요. 네, 안 될 때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상체 힘이 좀 빠져 있어야지 이 손의 감각도 더 잘 느낄 수 있고 또 상체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뭔가 좀 힘이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네. 힘을 자꾸 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어드레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드린 어드레스랑 시선이랑 그리고 공을 쓸 때 헤드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네, 마지막 공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승현 프로가 이렇게 직접 시범도 보여줬는데 좀 거리와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트를 할 때 이승현 프로가 생각할 때는 거리나 방향 중에 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거리가 훨씬 중요한데요. 거리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리를 조금 더 홀컵보다 많이 지나가서 멈추게 하겠다 하면은 그거에 따른 방향이 결정되는 거고 홀컵에 정말 똑 하고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거리감을 조금 더 들어가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드레스 하실 때 헤드를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헤드가 흔들리지 않는 거는 방향에 대한 결정을 정확히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헤드를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흔들리지 않고 스탠스를 취했으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정말 거리감에 대한 집중이에요. 근데 네. 거리감을 집중을 하고 더 잘 하려면은 홀컵이 있는 그 홀컵의 잔상을 자꾸 머릿속에 남기셔서 잔상을 머릿속에 가지고 와서 저기쯤 홀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해주셔야지 거리감을 조금 더 잘 느끼면서 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잔상을 자꾸 남기시려고 하고 방향에 대한 결정은 이미 끝나고 거리에 대한 집중으로 넘어가시는 게 거리감을 잘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승현 프로가 말해준 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어드레스를 섰어요. 이제 딱 때리려고 할 때 그 임팩트가 문제인데 여기에서 뭐 그냥 밀어야 된다. 뭐 아니면 끊어쳐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좀 임팩트는 어떤 느낌으로 하는 편이세요? 저는 때린다고 때린다. 네,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밀어치는 선수도 있고 때려치는 선수도 있는데 때려쳐야 되는 이유는 라이가 많이 있는 곳에 갔을 때 특히 훅라이 아니면 슬라이스 라이 이런 데에 갔을 때 공의 스피드가 죽어버리면 처음부터 공이 이렇게 하고 밀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줘서 때리게 되면 이 처음에 출발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와서 탕 쳐줘야지 내가 원하는 손 감각 그리고 처음 출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때리려고 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때려치는 거랑 좀 끊어치는 거랑 밀어치는 걸 이걸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치는 스타일은 어드레스에서 이게 때려치는 거. 이건 임팩트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임팩트가 있는 샷이었고 밀어치게 되면 밀어치는 분들하고 때려치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네네. 해줬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밀어치는 분들의 그 퍼팅을 하기 전에 생각은 방향에 너무 꽂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스윙이 좀 작게 들어서 목표로 밀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임팩트를 주는 분들은 또 이승현 프로 같이 좀 임팩트를 주는 사람들은 거리감에 더 의존하면서 퍼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방향이냐 거리감이냐 했을 때는 방향보다 거리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내리막 퍼팅이라고 해도 임팩트를 줘서 공을 보내줘야 돼요. 말한 대로 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라인이 처음부터 먹고 지나가기 때문에 쉽게 빠질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평소에 퍼팅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참 궁금했습니다. 이 공에 선을 긋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이승현 프로는 안 긋는 스타일이라고 들었어요.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는 라인을 맞춰서 쳤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라인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왜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을 때 조금 변경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맞춰놨는데 여기를 봐야 되는데 조금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아예 감각적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퍼터 헤드를 놓는 그 라인과 평행하게 그냥
그냥 어느 정도 맞춘다는 느낌으로 그냥 아. 조언이 될 수 있을 정도로만 네. 공을 맞추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저의 감각을 살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라인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좀 저의 감각을 살리려고 그냥 공을 헤드면과 똑바로 평행하게끔 맞춥니다. 네, 이렇게 또 본인만의 팁이 있었고 또 각자 퍼팅을 하는 노하우는 다 다를 텐데요. 아마추어 골퍼들이 또 퍼팅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뭐 오각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일자로 빼냐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빼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오해들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각형을 만드는 거를 되게 네. 의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드레스 하시고 이 오각형을 만들다 보면 팔이 이렇게 하고 오각형 네. 진짜 오각형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 어깨 상체에 힘이 빠져 있고 팔이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그립을 잡으면은 그냥 이게 오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진짜 오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놨을 때 그냥 팔의 힘을 늘어뜨리고 거기서 그립을 잡으면 그냥 오각형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근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시고 너무 오각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팔의 힘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오각형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똑바로 빼느냐 인으로 빼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똑바로 빼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똑바로 빼려고 해도 이 헤드의 밸런스 때문에 이게 저절로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빼려고 해도 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똑바로 유지해도 그냥 인으로 잘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똑바로 이쪽으로 힘을 보내주면서 토어 밸런스가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인사이드가 나오는 게 좋지 이거를 인으로 빼려고 이렇게 돌려버리시면 이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바로 빼되 그립을 잘 잡아두고 헤드가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만큼의 인사이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승현 프로의 이야기대로라면 뭐 어드레스부터 퍼팅을 하는 것까지 전부 좀 자연스러움이 결국엔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파신 이승현 프로에게 퍼팅 노하우를 배워봤습니다. 조민준 프로는 오늘 레슨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이 퍼팅 레슨을 사실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얘기만 해줬지 실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정말 오늘 많이 배웠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 선수가 우승을 했구나 이런 걸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래서 퍼트는 이승현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어프로치 샷부터 퍼팅 레슨까지 유용한 레슨들 잘 배워봤습니다. 확실하게 입력하셔서 여러분 숏게임 완성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